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철강산업 대전환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향엽 국회의원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14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마이케이 페스타인 여수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모든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전남의 행정과 역사를 보존하는 전남도 기록원이 장흥에 건립됩니다. 폐교된 대학 캠퍼스가 공공시설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탈탄소 전환이라는 삼중고가 겹치면서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철강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해 권향엽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철강 산업 대전환이 이뤄져야만 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024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광양국가산단 같은 경우 철강 업종이 산단 내에서 생산이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 물량은 전체가 97.6%예요. 전체 우리 광양시 전체 고용의 57.2%가 이 철강 업종과 연계되는 고용이거든요.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 자료를 참고하면 철강에다가 50%를 관세를 부과를 하면 대략적으로 대미 수출량이 한 23.97%가 줄어들어요. 미화로 약 6억 9,5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하나로 하면 약 9,800억 정도가 감소되는 거거든요. 매출이 약 9,800억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을 가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관세 50%가 만약에 매겨진다면 그만큼의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절박하고 이게 잘 방어해야만 하는 절실한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있겠지만 국회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법안 제정이나 건의사항들을 세심히 챙겨야만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안 추진도 하고 계시다고요? 국회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조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광양만의 문제도 아니고 포항은 지금 저희들보다 더 어렵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공장 2개를 문을 닫았고 그래서 포항, 당진, 저희 광양 같이 지역 의원님들이 그 철강 포럼을 국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협회하고 같이. 그래서 그러한 법안 지금 발의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현장의 그런 애로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철강 산업이 이렇게 어렵다가 보니까는 지역의 경제 자체가 다 연동이 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여수 항만 공사의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챙기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또 철강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민분들도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했었던 첫 행정명령이 경제 비상대응 TF를 가동하는 거였잖아요. 경제 민생 챙기는 거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내란 과정이 우리가 너무나 온 국민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제가 방금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절절하게 했지만 이거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우리 광양에도 적절한 조치를 갖다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지켜보고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생이 회복, 안정을 위해서 저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철강산업구조 재편과 관련해 권향혁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14일 낮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평균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며 전남 남해안과 일부 지역에는 최대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이케이 페스타인 여수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풍성한 볼거리를 담아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비 소식에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수시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6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여수세계 박람회장 등에서 펼쳐지는 마이케이 페스타인 여수. 드넓은 바다와 풍부한 먹거리, 이순신 장군이 이끈 전라 좌수영 본영의 모습이 보존된 여수만의 매력이 한류 콘텐츠와 접목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스테이시와 온앤오프 등 아이돌 그룹과 가수 에일리와 폴킴 등이 무대에 오르는 K-팝 공연은 사전 예매에서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우디 북상으로 13일부터 주말 사이 전남에 비 예보가 내려지면서 일부 행사는 장소 등이 변경됩니다. 행사 이틀째인 14일에는 K-팝 경연대회인 디지로그 콘서트와 드론 라이트 쇼가 예정대로 소호 동동다리 대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낭만 버스킹과 청춘 버스킹도 종포 해양공원과 여문공원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순신 광장에서 예정됐던 전라좌수영 tuk제와 수군 출정식은 비 예보로 취소됩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5일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따라 걸으며 진행되는 난중일기 서책 만들기, 장군복 입기 등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는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해외 커버 댄스가 진행되고 이후 에일리 폴킴 등이 무대에 오르는 와이팝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앞서 13일 예정됐던 드론 라이트 쇼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15일로 연기돼 와이팝 콘서트 종료 후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예상 강수량 등을 토대로 장마가 이번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대부분 일정을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천에 대비해 비상대응 매뉴얼을 가동하고 K-팝 콘서트 관객을 위해 행사장 입구에서 우비를 배포할 방침입니다. 또 불가피하게 행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폐교된 대학교 캠퍼스가 공공기관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전남의 행정과 역사 자료를 보존하게 될 전남도 기록원이 장흥에 들어서는데요.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텅 빈 건물만 남아 수십 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 부지. 도립대 장흥 캠퍼스는 학생 수가 해마다 줄면서 지난 2005년 담양 캠퍼스로 이전해 문을 닫았습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온 이곳은 5년 후 전남의 기록 중심지로 탈바꿈합니다. 전라남도가 사업비 645억 원을 들여 전라남도 기록원을 건립하기 때문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기록원을 이제 건립을 해서 30년 이상 보존 기간의 중요 기록물들을 관리하게 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기록원이 되면은 민간 기록물도 이제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통합해서 주민들과 함께 전시도 하고. 기록원은 지자체가 의복이나 상장, 우표 등과 관련한 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지방 기록물 관리기관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지자체마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남 기록원이 들어서면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생산한 공공기록물을 비롯해 지역 고유의 민간 기록물까지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남이 운영 중인 데다 경기와 경북도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전남 기록원이 들어서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전남 도립대가 통합을 추진해 해당 공간의 유휴 부지를 공공기관과 연계 활용하는 상생 모델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전남의 균형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전남기록원이 반드시 제 기간 내에 건립이 돼서 말 그대로 장흥군이 걱정하고 있는 지방에 대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박물관이 될 전라남도 기록원. 폐교의 의미 있는 변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해 고흥에서 채무로 갈등을 겪던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A씨가 내연 관계로 지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지난해 12월 고흥의 한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근 교회에 시신을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지난 3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거나 복용한 혐의로 외국인 2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24명은 구속됐고 이들이 소지한 필로폰은 66.81g, 야바는 476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거 현장에서는 사제 공기총 1정과 무보험 대포 차량 5대도 함께 적발돼 수사기관이 총기를 압수하고 해당 차량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11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한 농산물 창고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안에 있던 곡식 건조기 등이 불에 타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기가 과열돼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행정소송이 잇따르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시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하진 여수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4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5년 동안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소송 144건 가운데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 진행과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패소가 늘고 있어 시정 신뢰성에 타격을 준 뿐더러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담당 부서의 업무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지 말아야 하며 소송을 줄이는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와 고흥군 등이 해파리 대량 발생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2일 고흥 등량만에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어업인 등은 해파리 분쇄기와 절단막을 이용한 제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파리 대량 발생이 자연재난으로 새롭게 지정된 뒤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해파리 발생에 대비해 민관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올해 해파리 발생 시기는 저수온으로 평년보다 2주 이상 늦어졌지만 수온 상승과 풍부한 먹이 조성으로 대량 출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